진짜 이분들은요. 김을 묻히고 사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 김이 대체 무슨 김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 소개해드릴 세 분은요. 침체기에 빠질 이 극장가를 구할 만한 세 분입니다. 네. 국제수사의 곽도원, 강철비2의 정우성, 그리고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의 이정재 세 분이 나란히 신작을 소개를 합니다. 일단 이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요. 극중 국제정세에서 한반도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연기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 연기한 배우 중에서 가장 잘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 이정재 씨, 정우성 씨랑 네. 절친으로 유명하죠. 이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에서는 아주 잔인한 킬러를 역을 맡아가지고 누아르의 진가를 보여주고요. 네. 마지막으로 국제수사에서는 처음으로 곽도원 씨가 코믹 연기에 도전합니다. 아하. 곽도원 씨는 강철비2에도 출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두 작품의 얼굴이 비치게 됐는데 아하. 코로나19 때문에 극장가가 깊은 침체기에 빠졌었는데 이 세 배우가 삼거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네. 있습니다. 우리 안진영 기자님이 앵커 질문 패싱했어요. 세 분 김 묻히고 있다는데 그 김이 뭔지 안 가르쳐줬잖아요. 잘생김인데 이 세 분의 잘생김 완전히 서운했어요. 안진영 기자님. 와 진짜. 네. 자 그런데 지금 침체되어 있는 한국 영화를 싹 이 세 분이 끌어주실 것 같은데 그 영화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정만 잘 끝내면 형님,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자자자. 일본 오야시오급 참전가슴 격집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말일까지 상환 안 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형사한테 벌써 피싱질해? 엄마, 나 형사야, 엄마. 너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뭐냐? 여기 필리핀이요. 쏠 줄은 아네요? 나 형사야, 엄마. 답은 언제나 현장인이요. FBI인 줄. 네, 새 영화 맛보기만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는 워낙 유명한 절친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곽도원 씨도 절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다 1973년생 동갑내기입니다. 그래 소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는 1998년도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같이 출연하면서 절친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찐 우정의 아이콘들이죠. 서로의 시사회에 다 갑니다. 그래요? 서로가. 그런데 이제 누구하고 그러면 곽도원 씨가 인연이 있냐? 정우성 씨하고 곽도원 씨가 영화 4편을 같이 찍었어요. 이번에 지금 개봉한 강철비 2뿐만 아니라 강철비 1도 있었잖아요. 네. 그 작품하고 아수라라는 작품이 있었고 아하. 또 하나 놈놈놈이라는 작품이 네네. 있었어요. 그 놈놈놈에는 곽도원 씨가 사실 단역으로 나와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4편을 같이 하면서 두 사람이 또 친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세 분이 친하게 됐는데 결국 같은 나이에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다 보니 네. 세 분이 그런 절친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예계 대표 절친하면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두 분이 친하지만 경쟁은 경쟁입니다. 스크린 경쟁 뜨겁다면서요, 장희찬 평론가님. 네, 벌써 4년 연속 정우성, 이정재 빅매치가 극장가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태양은 없다에서는 같이 출연했지만 2017년도에는 정우성 씨가 강철비, 이정재 씨가 그 당시 신과 함께 재화벌로 맞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정우성 씨가 일랑, 이정재 씨는 신과 함께 후속편인 인과연, 19년도에는 증인대 사바,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는 방금 보신 강철비2와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로 4년 연속 빅매치가 성사됐는데 두 사람이 경쟁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친한 사이라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영화는 아직 떨리는 마음에 시사회에서 잘 못 본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정우성 씨 영화는 꼭 찾아보고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살펴본다고 하고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도 영화가 같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식하는 게 없고 대부분 영화의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관객들이 알아서 잘 선택할 거라고 믿는다는 네. 그런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 김이 묻은 두 친구를 한 편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 전설적인 영화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뜨는 거 처음 봐. 역시 촌놈이구만. 하기야. 도시엔 저런 태양은 없지.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e Ruth.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make it up right here in the sink. It smells
근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두 사람이 영화 속에서만 친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 별명들이 청담동 부부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7번을 만난다는 거야. 매일매일 만난다는 것인데 네. 일단은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살아서 이웃사촌일 뿐만 아니라 또 기획사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로 또는 사석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서 우리를 보고 청담동 부부라고 한다. 네. 그럼 남편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때로는 내가 남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성격은 이정재 씨는 정우성 씨가 좀 꼼꼼하고 세심한 스타일이고 나는 좀 대담한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영화도 굉장히 자주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조조 시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조를 같이 보러 가기도 하는데 연인석들 수입박스에 앉아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7일을 만나면 이건 절친이 아니라 이른바 껌딱지 수준 아닙니까? 김복준 교수님. 그러니까 20년 지기 절친이니까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아하. 그런데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뭘까요? 서로 존댓말 쓴대요. 아, 그래요? 사실은 존댓말 쓰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20년 정도 네. 만나면. 근데 두 사람은 이 사회 친구고 이러다 보니까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끈덕지게 그 존댓말을 쓴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애초에 아까 태양은 없다 이거 나왔을 때 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두 사람을 자꾸 라이벌로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좀 부추겨 가지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상호 간에 서로를 인정한 거예요. 아하. 상호의 어떤 그 경력을 존중해 주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네. 편하게 이 존댓말을 하면서 사귀어 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왜 말 안 올까? 사귀어 오면서 존댓말을 쓰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은 느낌만 들거든요. 네. 네. 자,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도 그렇고 저희 다만학도 그렇고 다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비결은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로서 어떤 외모적인 어떤 특성으로의 평가가 우선시 된다면 늘 언제나 어떤 캐릭터를 도전할 때마다 그런 외모적 평가를 먼저 또 뛰어넘어야 되는 허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마냥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 가려고 하는 그 받아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이 같이 한 영화에 출연하면 그거 대박 칠 텐데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한 프레임 안에 넣는 게요. 충무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이미 시도가 있었는데 다 불발이 됐어요. 사실 정우성 씨가 뭐 그동안 이정재 씨가 맡았던 배역 중에서 욕심나는 게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둘이 바라보는 좀 지점이 다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둘이 영화, 작품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작품에 출연하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다른 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정재 씨가 헌트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 감독 데뷔하면서 출연까지 하거든요. 이거를 정우성 씨한테 출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간 제안을 했는데 4년 동안 퇴짜를 맞았대요. 그만큼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20년 동안 이런 깊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요.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배려했고 그러겠네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니 뭐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는 누구나 거의 다 아는 절친이지만 아니 정우성 씨하고 곽도원 씨 접점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같이 영화 촬영을 4번이나 했으니까 그리고 또 동갑내기다 보니까 편하게 친해진 것 같은데 정우성, 이정재의 우정과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요? 우선 정우성 씨가 곽도원 씨를 꽉꽉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고 꽉꽉이? 하고요. 곽도원 네. 씨도 정우성 씨를 편하게 이름 부르면서 반말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정재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이제 톱스타가 되어가는 20대였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곽도원 씨와 우정을 맺게 된 건 이제 나이가 중년을 지나서였기 때문에 훨씬 그러네요. 더 편하게 친해진 것 같다고 하고요.
곽도원 씨가 상당히 최고와 달리 애교가 많다고 정우성 씨가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반면 정우성 씨는 훨씬 먼저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영화 배우로서 이를테면 가져야 할 자세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곽도원 씨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사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화까지 강철비 2까지요. 4번이나 호흡을 맞췄다는데 두 사람이 정우성 씨와 곽도원 씨 절친이자 경쟁자의 모습을 지금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러면 사실 카리스마 면에서는 세 사람 다 이 세 사람만의 색깔이 다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곽도원 씨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덕후라고 불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우성 씨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너무 그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정우성 씨가 비트라는 영화에서 유명해졌잖아요. 네. 비트라는 영화 보면 아주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씬. 맞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탈 때 어떻게 타냐면 손을 놓고 타요. 그거 따라하면 절대 안 되는 거네. 그런데 곽도원 씨가 따라한 거예요, 그거를. 아이고. 그러면서 몇 번을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 영화 뭐 지금 저 장면이거든요. 이야. 저걸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곽도원 씨가 저거 하면서 여러 번 넘어져서 다칠 뻔도 했다는 말도 하고 있고 네. 정우성 씨가 거기에 또 한마디 더 거들었어요. 사실은 본인이 비트 영화에서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타는 모습이 멋있게 나오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하면서 네. 형 때문에 담배 배웠다. 아하. 형 때문에 내가 오토바이 타서 사고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대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네. 얼마나 비트라는 영화가 그 젊은이들 사이에 유명했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지중 기자님,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의 접점 그리고 정우성 씨와 곽도원 씨의 접점을 알아봤는데 세 사람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없어요, 그러면? 참 그 공통점이 안타깝게도요. 불우한 유년 시절이었어요. 아야. 네, 정우성 씨가 사당동 판자촌에서 살아왔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아하. 5가족이 단칸방에서 살았고 한 판자촌에서 집이 헐리면은 그 옆집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중졸일 학력을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도 등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고 게다가 자폐를 가진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을 동생인 이정재 씨가 돌보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곽도원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다리가 안 좋았고 어머니는 또 지체장애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세 배우 모두요 스스로 먼저 직접 집안을 꾸리기 위해서 일찍 철들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알기 때문에 이 세 배우 모두 더 깊은 연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금 최고의 반열에 오른 저 세 배우를 보면서 에이 뭐 집안 뭐 넉넉하고 잘 도와주니까 뭐 배우 됐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허. 곽도원 씨 같은 경우, 근데 저는 곽도원 씨를 보면 왜 자꾸 그냥 능청받은 검사만 자꾸 생각이 나죠. 검사 역할은 아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잘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제가 만났던 검사들하고 아, 그래요?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형사 이미지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네. 곡성에서도 형사 이미지 나왔어요. 네, 네. 별로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곽도원 씨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렸을 때 열병을 알아가지고 왼쪽 귀가 안 들린답니다. 그래요? 청각 장애가 있대요. 그런데 참 저 배우 하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한쪽 귀로만 듣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영화 시상식에 이 장애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울컥했대요. 그러면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이 곽도원 씨 제가 보면 뭐 저 수사물 뭐 이쪽에는 거의 전문 배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거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혜찬 평론가님. 곽도원 씨의 어떤 이 삶을 보면 우리한테 장애는 조금 불편한 것일 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 김복주 의원님 말씀하신 시상식에서 무대를 펼쳤던 장애우 아이들에게 곽도원 씨가 대한민국에서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꿈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장애가 있고 어렸을 때 가정 형편도 또 어려웠고 네. 또 곽도원 씨가 직접 말하길 몸도 이렇고 생긴 것도 이렇지만 대한민국 영화 배우로 살고 있지 않느냐. 본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 사람 모두 제일 또 시청자분들 또 팬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공통점이 또 싱글 아니에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연애에서의 경쟁은 이정재 씨가 앞서가고 있는 것 왜요? 같습니다.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임세령 대상그룹 아, 전무와 맞다. 6년째 공개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오, 네네. 대한민국 탑스타와 이 재벌가 이세와의 공개 연애로 화제가 된 커플인데 아직도 조용히 잘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재테크 같은 경우는 이정재 씨가 잘하는 것 같아요. 어허. 최근에 강남구 신사동에 매입했던 건물을 매각하면서 약 35억 원의 이야.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재벌 여자친구가 있어서 재테크를 잘하는 건지 아무튼 이 연애 경쟁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세 분의 이 케미 그리고 절친의 이 어떤 힘을요 영화에서도 팬분들에게 많은 발산을 좀 해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